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FOMC 경계감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확실하게 웃도는 수치이면서요.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CPI에 이어서 PPI도 급등해 금리 인상 우려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현재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마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 때문에 3월 달에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첫 금리 인상은 5월에서 6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깎아내는 그러한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어 오늘 기술주 중심의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술주가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야지 이게 미래의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야지 이제 보다 더 잘 올라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한다면 시장 유동성이 깎인다라는 건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할 만한 돈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쉽게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면 성장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성장주들이 조금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못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당장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BOFA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매파 연준 우려 때문에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달러 강세랑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신흥국들에서의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과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쪽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섹터를 건드리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보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원이랑 사망률 합쳐 90%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치료제의 효과가 다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놓은 이야기 데이터만으로만 본다면 탑티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이자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 방법을 넘기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과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나 빠르게 긴급 사용 승인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은행 지준율 0.5% 오늘 인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돈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제정책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결국엔 달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러가 이긴다라고 해도 중국은 이게 질 경우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국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떨어졌을 때 한국은 떨어졌거든요. 요거 생각을 해보면은 요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전에 지준율 한번 인하를 했을 때 한국의 저 PBR 종목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석유화학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저 PBR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울산 공장에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지금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는,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쪽 두산 밥캣이랑 꼽아가지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식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식품 관련주 요즘에 굉장히 꿈틀꿈틀했죠. 어제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일부 종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격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동안 꾸준하게 떨어지던 배터리 가격이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확대 시장, 다시 전기차 시장 확대가 주춤할지 혹은 그냥 주춤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품 업체들에서 생기는 누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누구는 돈을 덜 버는 그런 형태로 나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화장품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쪽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추세가 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인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쪽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등주, 3등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2차례까지도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보다도 더 많이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행 쪽이나 생명 쪽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리포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는 꼭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의 알람 설정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나온 뉴스가 있어갖고 요 간략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수소에서 미래 길찾기 박지원 첫걸음은 청정수소 생산이다. 지금 아셔야 될 수소 관련 뉴스가 우선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수소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청정 시대로 가는 이 발걸음,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소 생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석탄으로 생산합니다. 근데 당연히 석탄으로 생산을 하다 보면은 탄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석유 생산입니다. 석유로 이제 정제를 하면서 이 수소를 만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정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석유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수소의 양이 현재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제가 기억하기론 브라운이라고 하고요. 이 석유를 그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스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석유나 석탄보다는 탄소 발생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래 차선이라도 가스로서를 생산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스를 통해서도 생산을 한다라는 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스는 분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모든 것들에서 이제 제외해서 전기로 생산을 하는 걸 이제 그 중에서도 친환경 전기로 생산하는 걸 이제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정말 탄소를 발생하지 않은 발전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걸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박지원 첫 걸음은 청정수소 생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린 수소를 많이 생산할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보면은요. 일단 1순위가 원전이에요. 두산중공업과도 굉장히 친숙한 상황이기도 하고 원전 하나에서 지금 나오는 전력량이요. 최근에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 발전 양과 비교를 했을 때 원전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향후에도 원전 쪽이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그린 수소 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책상에 많은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 게요.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보다 해상풍력이 보다 더 시장이 크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소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밀접하게 두산중공업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 너무 좋은 상황이 두산중공업에 엮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역시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사다가 주춤하나 싶더니 오늘 외국인이랑 함께 다시금 예상치긴 하지만 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21선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며칠 만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과 함께 기관의 수급이 플러스로 찍어주게 된다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 우리 기대했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끝나고 나서 이 예상치가 확정치로 어디서 끝나는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차트상으로 과거 차트를 보았을 때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를 못하면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모습을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돌파 못하니까 떨어지고 돌파하니까 위로 올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는 이 과거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여기는 되게 좁아 보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 보이는 거지. 이 당시에 그냥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이만큼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 뚫고 지금 막 도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올라가 주게 된다면 이 볼린저가 계속 좁아지긴 하겠지만 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볼린저 역시도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요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21선을 뚫고 올라간다. 두 번째, 21선 돌파를 못 해준다. 제가 어제 만약에 지지를 못 받아준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비중 조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비중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가격과 이 11선의 위치도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해서 요 아래로 떨어지면 비중 조절 조금씩 해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올라가게 되었을 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게 요걸 한번 그려볼 수 있겠는데 저는 목표로는 일단 볼린저 상단 좁아지더라도 일단 이 부분을 1순위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찍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위로 올라갈 것이냐 요걸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찍고 나서 좀 떨어졌다가 기간 조정에 올라갈 수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일단 이 아래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쳤을 때 11선은 빠르게 위쪽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근데 21선은 꺾여 있어요. 요거 턴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게 조정을 조금 받다가 다시금 이렇게 튕겨 올라가 줬을 때 21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는 볼린저가 항상 이렇게 좁혀졌다가 넓혀주는 시그널이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타고서 본격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고서 올라가주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나서부터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1순위로 여기 부근 찍어주는 거 그리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21선을 기준으로 보자. 근데 만약에 진짜로 타고 올라가 준다. 이때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는 걸 아실 텐데 이제 혼자서 종목 발굴하는 거 어렵다.
관심 종목 찾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공부하고서 같이 볼 만한 종목들 제가 평일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영상씩 꾸준하게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구경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가입 옆에 구독하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 이 두산 중공업 지금 21선이라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고 있으실 거예요.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 두산 중공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